안녕하세요. 부동산을 보는 눈 리얼아이 박감사입니다. 지난번에 청약 관련 영상을 다뤘더니 새로운 구독자분들이 많이 늘어났어요. 또 제 목소리 가지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좀 늘어났습니다. 제 목소리 지난번에도 얘기했는데 어쩔 수 없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상하게 영상을 찍을 때 목소리가 꼭 그렇게 되더라고요. 감안하고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할 이야기는 유동성에 관련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지난번에 살짝 말씀을 드렸었는데 유동성이 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은 정말 큰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같은 시기에는 본인의 유동성을 잃지 않도록 노력해야 된다고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하느니 기준금리를 0.25% 인하를 했어요. 이유는 역병으로 인한 경제 타격이 심각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기준금리를 인하한 건 지금이 처음이 아닙니다. 3월에 이미 0.5% 낮췄죠. 그렇게 B컷을 하고 난 지 2달 만에 또 0.25%를 낮췄습니다. 그만큼 지금 역병의 영향으로 경제 타격이 크다고 판단하고 있는 거죠. 수출과 성장률 모두 타격을 받았어요. 특히나 대외경제의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그 타격이 더 크게 느껴지고 있습니다. 세계 금융위기 당시보다 더 급격한 하락세를 보였어요. 그리고 디플레이션의 공포도 엄습하고 있어요. 이러한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지금 기준금리를 인하하는 정책을 발표를 했어요. 그리고 금리를 인하하는 것뿐 아니라 초슈퍼 추경을 발표를 했죠. 97년도 IMF 때는 13조 9천억을 풀었고 09년 금융위기 때는 28조 4천억의 추경을 폈습니다. 그리고 근본 사태로 35조의 추경을 진행하고 있어요. 추경을 하고 금리를 인하하는 건 그만큼 시장의 유동성을 공급하기 위한 조치라고 볼 수 있어요. 이렇게 풀어준 유동성의 효과로 주식시장만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코스피는 역병의 충격 이전으로 지금 돌아가고 있어요. 유동성 효과로 대세 상승장이 온다고 지금 난리가 났죠? 우리나라뿐 아니라 세계 각국이 연일 돈풀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늘어난 유동성이 결국 증시로 몰리고 그러한 현상이 특히 우리나라에서 심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돈을 많이 푸는 이유는 실물 경제의 충격을 완화하고 경제가 원활하게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 푼 건데 자산시장으로만 흘러들어가고 있어요. 주식뿐 아니죠. 아파트값도 오른다고 또 떠들고 있어요. 20억 클럽에 가입한 수원, 광교, 꽁꽁 묶인 서울 집값을 추월한다고 기사가 나왔습니다. 서울도 15억 대출 규제에 막혀서 거래가 실종되고 가격도 하락하고 있는데 수원이 20억이라고 하네요. 이런 얘기를 접하니까 집값 떨어질 줄 알았는데 마음이 급해진 예비 청약자들이 대출이 가능한 지역에 마구마구 지금 돈을 집어넣고 있습니다. 현 상황을 종합해보면 역병에 대한 충격을 극복하기 위해서 유동성을 공급하는 정책, 즉 금리를 인하하고 적극적인 재정 완화 정책을 펴고 있는데 이 영향으로 유동성이 풍부해져서 자산시장의 양대 산맥인 주식과 부동산이 오르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돈이 안 돌아서 기업들이 당장 결제할 돈이 없어서 유동성 위기에 직면했으니 제발 도와달라고 하고 있고 신용 경색이 와서 유동성 문제가 금융권까지 퍼지지 않도록 지금 돈이 돌라고 지원금을 뿌리고 기업들한테 돈을 빌려주고 돈 더 싸게 빌려주라고 금리 인하까지 하고 있는데 이제 이 돈이 잘 돌아서 주식과 부동산 시장이 오른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정말 유동성이 풍부해졌을까요? 유동성은 제가 진짜 많이 다뤄서 많이 알고 계실 건데 자산을 현금으로 전환할 수 있는 정도가 유동성입니다. 실물 화폐를 기초로 신용을 통해서 창출돼서 통화량이 많아지죠. 통화량이 많아지면 유동성도 커집니다. 돌고 있는 돈이 많아야 유동성이 풍부해진다고 볼 수 있어요. 잘 흐르고 양도 많아야 유동성이 풍부한 거죠. 돈을 많이 풀었으니까 양은 늘어났을지 몰라요. 그렇지만 돌고 있는 상황은 굉장히 안 좋습니다. 돈이 잘 돌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통화 승수와 통화 유통 속도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통화 승수는 아까 통화량을 늘릴 때 실물 화폐를 기초로 통화량을 늘린다고 했는데 실물 화폐를 기초로 얼마만큼 통화를 만들어내는지를 보여주는 게 통화 승수입니다. 통화 승수가 떨어진다는 건 경제 주체가 현금을 보유하고 실물 화폐를 꽉 쥐고 있고 이에 따른 신용 창출은 덜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통화 승수가 떨어지면 그만큼 돈이 돌지 않다는 뜻이죠.
통화 유통 속도도 마찬가지예요. 통화 유통 속도는 일정 기간 동안 한 단위 통화가 거래에 사용되는 횟수를 의미합니다. M2 대비 GDP의 수준을 통화 유통 속도로 정의를 하는데요. 통화 유통 속도가 떨어진다는 것은 돈이 잘 유통되지 않아서 그 나라 경제가 활력을 잃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상황은 돈의 흐름이 최악인 상황이에요. 돈을 퍼부어도 돈이 안 돌죠. 앞서 말씀드린 통화 유통 속도와 통화 승수가 하락하고 있는 모양새를 보입니다. 재정을 확대하고 금리를 낮추고 있지만 돈이 돌지 않고 있는 거죠. 돈의 흐름을 살펴보면서 더 이야기를 해볼게요. 우리가 속해 있는 곳이 바로 가계죠. 경제의 주체는 가계와 정부, 기업으로 크게 나눌 수 있어요. 가계 주체는 일을 해서 돈을 보통 벌어들이죠. 일해서 번 돈으로 세금도 내고 또 기업에 물건도 사줍니다. 그리고 남는 돈으로 투자를 하거나 저축을 하죠. 이렇게 하면서 돈이 돕니다. 그런데 역병 사태가 터지면서 가게가 돈을 안 쓰죠. 돈을 안 쓰니까 기업이 원래 생각했던 것만큼 돈을 못 벌어요. 보통 자기 돈만으로 기업하는 게 아니고 은행에 돈 빌려서 기업을 하죠. 근데 이 기업에 꼬박꼬박 이자를 주고 해야 되는데 지금 가게가 돈을 안 쓰니까 그 능력을 일시적으로 상실해 버린 겁니다. 이러한 상황이 되니까 평상시 같으면 멀쩡하게 유지될 수 있었던 기업이 망할 위기에 처한 거죠. 그래서 그렇게 되지 않도록 정부는 돈을 풀어서 기업에 대출을 해주거나 기업에게 돈을 공급하는 방법을 썼습니다. 그리고 기업의 물건을 사주라고 가게에 재난지원금을 뿌려준 거죠. 가게만 똑 띄어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월급이나 장사를 통해서 돈을 벌죠. 그러면 그 번 돈으로 물건도 사고 밥도 사 먹고 소비를 통해서 지출을 합니다. 이렇게 쓴 돈은 기업이나 또 다른 가게에게 흘러들어가게 되겠죠. 그리고 저축도 하죠. 저축을 하면 은행으로 돈이 흘러들어가죠. 그러면 은행은 그 돈을 기업에 빌려주거나 아니면 또 다른 가게에 빌려주거나 하면서 또 씁니다. 그리고 가게는 소비와 저축 외에 투자를 또 하죠. 자기가 평상시에 벌어들이는 돈만으로는 불확실한 미래 때문에 걱정이 되니까 또 투자라는 걸 합니다. 그 투자의 양대 산맥이 부동산과 주식이죠. 부동산 중에 집을 산다는 건 소비와 투자의 중간쯤에 위치한다고 볼 수 있는데 이거 살려면 자기 돈만으로는 어렵기 때문에 보통 은행에서 대출을 통해서 또 집을 삽니다. 가계의 돈 흐름은 이래요. 가계를 중심으로 살펴보는 이유는 가계가 바로 아파트, 집을 소비하는 주체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가계는 기본적으로 이러한 현금 흐름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최근 수년간 정말 많은 가계가 소비 내지는 투자를 했죠. 특히 부동산, 그 중에서 집을 사는데 많은 돈을 썼습니다. 월급이나 장사를 통해서 들어오는 돈이 획기적으로 늘어나긴 쉽지 않죠. 그런데 들어온 돈 중에 많은 부분을 집을 소비하거나 투자하는 데 썼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가게는 쓸 돈이 없어요. 작년 말에 통계를 보면 가처분 소득이 감소를 했어요. 세금이나 보험료 그리고 이자를 내느냐고 자기가 직접 쓰는 돈이 아닌 비소비 지출이 늘었기 때문에 더 가처분 소득이 줄어들었어요. 소득보다 더 빨리 부채가 늘어났기 때문에 빚 갚느라고 비소비적 지출이 늘어났기 때문에 실질적인 쓸 돈이 사라진 거죠. 비소비적인 지출은 그냥 나가는 돈이에요. 통장에서 따박따박 빠져나가는 돈이죠. 만져보지도 못하고 빠져나가는 돈이 많아졌다는 뜻입니다. 이해는 빚 갚느라 그러는 거죠. 많은 분들이 대출을 활용해서 집을 샀고 그 이자를 갚느라 그 빚을 갚느라 쓸 돈이 사라진 상황이에요. 심각한 상황임에도 여전히 부채는 늘고 있어요. 가계부채가 증가폭은 감소를 했지만 여전히 늘어나고 있어요. 가계부채의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게 주택담보대출입니다. 근본 역병 사태가 터지고 기업과 가계는 은행에서 또 대출 받아서 버텼어요. 대출을 추가로 받지 않아도 대출 만기 연장이라든가 상환 유예 등으로 35조가 또 걸려 있습니다. 이 연체 문제는 결국 표면화될 수밖에 없어요. 급격한 경기 위축에 따라서 일단은 은행에 대출을 땡겼지만 이 사태가 길어지면 금융권의 부실로 전이될 수 있기 때문에 곧 회수하게 될 거죠. 그러면
정말 버티기 어려워지는 상황이 됩니다. 쓸 돈이 없어도 빚내서 투자하고 있죠. 가게는 굉장히 불안한 마음이에요.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더 커지니까 소비를 극도로 줄이고 있죠. 그리고 저축을 해봤자 이자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저축도 안 해요. 그래서 온 국민이 지금 투자로 뛰어들었죠. 쓸 돈이 없어도 빚내서 투자하고 있어요. 투자의 양비산맥,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부동산과 주식이 있는데 웬만한 고가의 부동산은 투자할 상황이 못 되죠. 그래서 너도 나도 주식으로 몰려들고 있습니다. 아파트에 대한 15억 초과에 대한 대출이 금지되고 계속 대출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니까 주식시장에 또 많은 분들이 눈을 돌리고 있어요. 또는 대출이 가능한 지역에 청약에 몰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쩔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몰리고 있지만 우리가 잊고 있는 게 있죠. 가계의 유동성 때문에 공급을 해준 게 아니라 경제 전반이 멈출까봐 유동성 공급 조치를 한 겁니다. 기업이 망하면 가계가 그나마 들어오던 돈까지 안 들어오게 되는 상황이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지금 돈을 풀고 있어요. 현 상황이 급격히 악화되는 걸 막기 위해서 지금 조치를 취하고 있는 건데 유동성이 늘어났다고 지금 더 그 투자 규모를 늘리고 있는 거죠. 원래 쓸 돈도 없었어요. 근데 빚내서 투자하고 있는 겁니다. 역병사태 이전에도 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계속 금리를 낮추는 정책을 펴왔습니다. 금리를 낮춰서 유동성을 공급해주는 이유는 이렇게 푼 돈이 경제 곳곳으로 흘러들어가서 경제가 활성화되기를 기대해서 이렇게 한 건데요. 부동산 시장으로만 돈이 몰리는 결과가 있었죠. 부동산이 논이라면 돈이 된다고 믿는 논으로만 사람들이 물을 대고 있으니까 이걸 15억 초과에 대한 대출 규제라는 극약 처방으로 틀어 막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조치를 하고 얼마 안 돼서 역병사태가 터진 거죠. 그래서 또 돈을 풀고 있는 거죠. 가계의 유동성을 물로 비유를 하자면 소비도 하고 저축도 하고 투자도 하면서 이렇게 물을 나눠서 써야 되는데 대부분 돈 된다고 하는 부동산, 논에다 물을 다 대버렸기 때문에 소비도 안 하고 저축도 얼마 못하고 그렇게 지금 지내고 있습니다. 가처분 소득이 없는 가게가 될 수 있는 물의 양은 얼마 안 되죠. 논에 돈을 다 넣어버린 가게는 원래 쓸 돈이 없어요. 그죠? 그래서 여전히 돈이 많이 돌지 않고 있습니다. 현실은 이런데 금리 인하가 시작됐다고 하니까 지금 유동성으로 부동산 값이 오른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적금 금리 인하가 시작되니까 청약에 관심이 쑥 늘어나고 지금 열기가 대단하다고 합니다. 많은 부자들이 부동산 자산의 비중을 지금 줄이고 있고 현금을 보유하면서 조정을 기다리고 때를 기다리고 있는데 가뜩이나 돈이 없는 가게는 지금 돈 된다고 생각하는 부동산에 또 뛰어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부동자금에 대해서는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부동자금 늘었죠? 1100조의 부동자금이라고 합니다. 이 부동자금의 향배에 따라서 부동산이 오를지 주식이 오를지 뭐 그렇다고 막 계속 떠들어 대는데 부동자금이 늘어난 이유가 기업이 근본 사태에 대비하기 위해서 자금 확보 노력에 들어간 탓이죠. 당장 현금화가 가능한 자금이 늘어난 이유가 역병 사태에 대비해서 기업들이 자금 확보에 나섰기 때문인데 이 부동자금이 아파트 사주러 갈까요? 역병의 악영향은 계속 나타나고 있죠. 4월 경상수지가 31억 달러 적자였습니다. 9년 만에 최대 폭으로 적자를 봤어요. 가게처럼 부동산 사느라 돈 다 써버린 거 아닌데도 기업들 지금 한계 상황에 처해 있어요. 이자 낼 돈도 못 벌고 있는 기업이 사상 최대로 늘어났습니다. 주식시장이 화랑이니까 이제 나머지 자금은 부동산으로 올 거다, 아파트 시장으로 올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유동성 위기 때문에 우리나라 주식시장의 큰손인 외국인들이 다 지금 막 팔아 제끼면서 주식이 급락을 했었죠. 주식시장이 회복세를 보인 데 큰 역할을 한 게 있죠. 연기금이 주식이 떨어지려고 할 때마다 적극적으로 매수에 나섰습니다. 그리고 회장님들 자사주 매입에 적극적으로 나섰죠. 주가를 방어하는데
연기금과 기업이 나서니까 개인들이 안심하고 더 뛰어든 거죠. 이렇게 회복된 주식시장으로 회장님들 돈 많이 벌었어요. 수익 대박났다고 합니다. 근데 이렇게 해도 2000선입니다. 외국인의 비중은 줄었고 지금 2100을 넘었는데 이 수준은 2011년도나 마찬가지죠. 주가가 오르니까 빚내서 개인들 더 뛰어들고 있어요. 신용거래가 11조에 육박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많은 주식 전문가들이 의아하게 생각하고 있고 글로벌 금융시장에 대해서 불안하다고 얘기하면서 헤지펀드들 지금 주가 하락에 베팅하고 있습니다. 주식시장 화랑이 맞는지 어떤지 제가 주식 전문가는 아니라서 잘 모르겠지만 주식도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부동산은 어떻죠? 4월 아파트 거래량이 더 쪼그라들었어요. 2개월 연속 쪼그라들었습니다. 경기도도 25%나 줄었어요. 현 정부 들어서 엄청나게 가격이 올랐고 실거래가가 40%나 올랐습니다. 근데 이거 우리 체감하기로 거의 2배 느낌이죠? 역병 사태가 있기 이전부터 지금 이렇게 거품이 심하게 껴서 조정이 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부동산은 경제에 영향이 없을까요? 지금 같은 충격의 영향을 전혀 받지 않는 걸까요? 주식 같은 경우는 가격이 떨어지고 오름이 큰 폭으로 나타나지만 현금화가 가능합니다. 그만큼 유동성을 갖추고 있는 게 주식이죠. 그런데 부동산은 어떻죠? 유동성이 가장 떨어지는 자산이 부동산이기 때문에 내가 현금화를 하려고 할 때 가장 손해를 보면서 현금화를 할 수 있는 게 바로 부동산입니다. 예를 하나 볼까요? 집값이 떨어지자 대출금 갚으라고 지금 깡통주택 공포가 덮친 일산이라는 기사가 나왔어요. 몇 년 사이에 아파트 가격이 급락하니까 자기 돈으로 산 사람들 아니죠? 대출 받아서 지금 내 집 마련했는데 그 대출금 갚으라고 은행에서 상환 요구를 했습니다. 상환 요구를 하니까 당장 갚을 능력이 안 되니까 급하게 팔려고 하니까 순식간에 몇 억이 하락을 하는 모양새를 보입니다. 위기 상황에서 가장 유동성이 떨어지는 게 부동산입니다. 그래서 이미 빚을 내신 분들은 모르겠지만 빚이 없는 분들한테 지금 위험하니까 빚 내지 말라고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 난 언제 내 집 마련하냐? 왜 맨날 부정적인 얘기하면서 청약하지 말라고 하느냐? 청약 결국 자기 돈으로 다 내시는 거 아니죠? 대출 받으시는 거죠? 이런 위험한 시기에 무리하게 대출을 받아서 본인의 유동성을 상실하는 일을 지금 서두를 필요가 없다고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거죠. 요즘 상황을 보면 아무 위기가 느껴지지 않죠.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지금 이야기들 하고 있어요. 20대에 1억 투자해서 10몇억 벌었다고 투자의 귀재라고 막 나온 기사, 이런 기사가 부동산 상위를 차지하고 있죠.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끼게 하고 나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불안과 탐욕을 조장하고 있습니다. 평년보다 훨씬 많은 입주 물량이 있는데 이러한 얘기 하나도 안 하고 이제 집 안 사고 대기하는 수요가 많기 때문에 전세 대란이 올 거고 결국 집값은 오를 거다라고 불안감을 조성하는 기사가 연일 나오고 있어요. 이러한 얘기들에 현혹될 게 아니라 현 상황을 직시하셨으면 좋겠어요. 미래를 대비해야 될 시점입니다. 지금 부양책을 펴고 있는 것 현 상황을 유지하기 위해서 펴는 게 아니라 급격하게 악화되는 걸 막기 위해서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도 미래 세대한테 막대한 빚을 물려주면서 하고 있는 거예요. 막대한 빚을 감당해야 되는 미래 세대가 지금 내가 사려는 집을 나중에 사줄 사람들입니다. 이러한 현실을 생각하면서 더욱더 남아있는 내 유동성을 지키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될 시기입니다. 네, 여기까지 오늘 준비한 내용이고요. 오늘 제 영상이 좋았다면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마시고 다음 영상도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